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이제 3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 올린 기준으로 말하면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이제 만 37세가 될 건데 점점 나이를 들게 되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행운이잖아요. 나이를 안 먹는 것보다 나이를 먹는 게 계속 살아있다 라는 증거인 건데, 우리가 약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노후나 미래를 챙기려고 어떤 부를 만들려고 할 때, 돈에 대한 생각을 할 때요, 보통 우리가 복리를 많이 챙기려고 하잖아요. compound interest인데 오래 번 돈을 투자하고 투자한 돈에 대한 투자 수익을 또 투자를 하고 원금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복리를 챙기려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살았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거고, 그거에 시행착오가 있고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의 1년에 재투자를 해야지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만 37세가 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부분을 배웠고 갖고 가고 싶은 거랑 버리고 싶은 거가 어떤 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랑 잘 안 맞는 방법이에요. 한국에 와서 많이 듣게 된 말인데,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런 말 있죠. 미국 사람이랑 잘 안 맞는 말이긴 해요. 물론 모든 미국 사람을 다 대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지만 한국은 특히나 사진을 많이 찍는 나라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어디 여행 가거나 시험 보러 가기 전, 후 사진을 다 찍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기록을 남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실록부터 기록을 좀 많이 남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잘 없거든요. 오히려 진짜 좋은 순간에 사진을 찍으려고 전화기를 꺼내면 주변 사람들이 약간 왜 이렇게 분위기를 깰라고 그러니, 이런 게 좀 있기는 하니까 오히려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새기도록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1년을 볼 수는 있잖아요.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이 남겨지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1년을 어떻게 살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검의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멜 로빈스라고 영어 팟캐스트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개발 쪽으로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팟캐스터인데, 그분이 이제 매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일을 맞아서 제 전화기에 있는 모든 사진의 모든 영상을 1년씩 쫙 봤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니까 장단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구나 라고 잊었을 뻔했는데 다시 보니까 기억난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잊혀질 뻔한 포착한 순간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건데, 근데 단점은 오래 걸려요. 뭐였지? 모르겠는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AI를 통해서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년치의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파악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확실하게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바꿔야 할 점도 보입니다. 그래서 1년의 사진들을 어떻게 찍었는지, 어떤 영상을 남겼는지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콕콕! 일단 첫 번째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쭉 훑어봤는데 사람 사진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역시 이제 아이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이랑 영상 중에서 한 80% 정도가 업무 관련 사진들이라고요. 작년 5월 6일부터 봤는데 거기 있는 첫 영상의 첫 사진들이 뭐냐면, 제가 한글과자 팝업에서 일을 하는 모습밖에 안 찍힌 거예요, 생일날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남겨져 있는데,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때 한글과자가 수제 제품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알리려고 여기저기 팝업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번 팝업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AK 플라자 홍대점에서 했었거든요. 약간 전략적인 거였는데, 거기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쇼핑몰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여행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황금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5월 1일
11일부터 14일까지 그 구간이 그때가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기획을 해서 일을 하는데 엄청 관광객도 많고 그때도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러 나와서 브랜드 노출시키기에 진짜 좋은 시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론칭하고 싶은 거 있으면 5월 1일부터 그 14일까지의 구간을 좀 챙기는 게 마케팅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일이 있었나? 라고 좀 약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수제로 만드니까 하나하나 다 손으로 찍어서 오븐으로 구워가지고 도와주는 팀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기록한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미팅을 하거나 할 때 뭐 갖고 가야 되는 사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팀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해야 되니까 그 사진들 위주로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5월치 거의 다 한글과자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이 되는데 또 밥업을 해요. 그래서 역시나 밥업을 세팅하는 사진들이나 영상이 또 남겨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역에 있는 롯데 아울렛인가? 서울역에 가실 때 큰 대합실이 있고 쇼핑 공간이랑 이어지는 통로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초기에 있는 브랜드니까 무조건 놓치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막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왔다 가기만 해요. 목적이 있으니까 지나가기만 해요. 저거 신기하네, 다시 돌아와야겠다 하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지나가는 데에서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잘 없고요. 팝업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뒤에 세팅이나 뭐 여러 가지 등신대를 다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백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엄청 큰 걸 해서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많이 나가고 사진도 너무 잘 찍었어야 되고 그 맞는 한 사진을 만들어야 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취재하기에 좀 뭐해서 우리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포스터를 뽑았어요. 어차피 딴 데서도 포스터를 써야 되니까 이번에 포스터 한 4개 정도를 좀 뽑아서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부착을 해서 리스크가 좀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 열심히가 꼭 좋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2024년에 킨텍스에서 식품박람회가 열릴 때가 있거든요. 올해도 여름에 한번 열릴 거예요. 아마 6월에 열리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식품박람회가 열려요. 한글 과자를 만들고 니디랑 같이 여기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제품이 있는데 유통을 하고 싶으면 이런 자리에 안 나가면은 업계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B2C밖에 못하고 B2B의 중요한 그런 벤더라든지 바이어들을 알 수가 없게 돼요. 우리도 그런 거를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때가 2024년 6월이었어요. 생일 맞이하고 한 1개월 정도 지난 때에 부스를 차리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데 가면은 몇백만 원이에요. 자리를 하나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몇백만 원치의 과자를 팔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B2C는 아니니까 고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막 수익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웬만하면 여기서 나가는 브랜드들 대부분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제 제품을 만드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러면 유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직접 찍어가지고 직접 손님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하지만 나중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생산을 하고 싶으니까 미리부터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있어요 라고 알리고 싶었으니까 나갔던 건데 엄청 관심을 받았어요, 사실. 왜냐면 거기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박람회에 나가는 경우가 썩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건데 큰 기업들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발굴이라기보단 발견하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작은 기업들은 뭔가 기회를 찾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저건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가 해야지 하고 베끼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우리 부스도 사실 지나가면서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 회사에서 해야겠다 대놓고 말을 하고 지나간 데가 있었어요. 진짜 대기업이었는데 우리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걸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해외에서 아예 뭐 통역사를 채용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국 K푸드 중에서 뭐가 신기할까 수입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와요. 그래서 아예 국가 부스를 차리는 데도 있거든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기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명함을 받으면서 폼에 입력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두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70개국 정도의 문의가 있었어요. 요건 제품 관심 있는데 정보를 보내달라. 우리가
수입하고 싶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알려달라 이러는데 그때마다 너무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 제품 수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연락주세요. 되게 애매한 자리였어요. 근데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런 연락처를 쌓아두고 나중에 좀 연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일단 마련을 해놨으니까 좋았고, 그리고 이때 수제 제품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느꼈었으니까 공장 직접 차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어디랑 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설득시키는데 또 필요하거든요. 뭔가 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좀 더 만나보고 싶어 한다, 우리 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 유통하고 싶어 한다 라고 좀 증명할 수 있으면은 공장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제품 만들만 하다라고 설득시키기가 더 쉬워지니까 사실 이때 계기를 통해서 제조를 좀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진짜 너무 이 주제로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 같지만 진짜 1년에 많은 시간을 좀 잡아먹었어요. 이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요거를 공장의 규모로 만들 수까지의 얼마나 많은 일들이 돌아가야 되는지를 저는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아니까 얼마나 큰 일인지 아는데 하루에 최대 만들 수 있는 봉지 수가 100개였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공장에 가도 한 봉지에 40g, 50g 이렇게 넣는데 하루에 몇 봉지를 만들냐 이 얘기할 때 100단위가 아니고 1000단위도 아니고 만 단위예요. 만 단위. 10,000개 만들 수 있고 10만 개 만들 수 있고 몇십만 개 만들 수 있고 몇만 개 만들고 싶나 이렇게 되는 게 공장이에요. 하루 안에. 그래서 정말 규모의 다른 사업이 갑자기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걸 실감을 못 해요. 진짜로. 가봐야지 알더라고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찍었다가 금형에서 찍어내면서 과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과자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였으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동안이 다 헛된 시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난 1년 동안에 뭔가 굉장히 보람이 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확실히 좀 엄청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좀 해볼까 해서 수제를 찍어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뭔가 진짜 탄생시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로는 또 일이 쉬워지지는 않았어요. 양산을 했던 게 작년 8월 말이었는데 그 뒤로도 사진들이 업무 사진밖에 없어요. 또 팝업의 박람회의 계산대 업무 그리고 손님 상대하고 홍보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1년을 진짜 한글 과자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이 그나마 뭔가 볼거리가 있잖아요. 만드는 모습들, 입는 옷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렇게 뭔가 보이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알아볼 수 없는 사진들도 많아요. 막 요런 거 보면은 뭘까요? 박람회 자리가 어디냐 캡처하고 뭐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대다수예요. 그리고 막 요런 거 우리가 팝업을 하려고 하는데 답사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볼 때 임장 다녀야 되는 것처럼 팝업을 하기 전에 여기 팝업 할 만한 자리냐 하고 미리 가야 되고 사진을 찍고 지금 사람들이 요 공간에서 어떻게 오가고 어떤 시간대에 오고 가고 요런 걸 다 답사하고 연구를 해야지 일이 되는 건데 요런 걸 캡처하고 서로 보내주고 논의하고 해야 되니까 사진이 요거밖에 안 남아요. 이상하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빵지에 가 있는 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 전화기에. 요런 것도 있죠. 패키징 연구 진짜 많아요. 그래서 타사 브랜드의 상품 제가 먹지도 않은데 요런 것이 막 사진이 있고 뭐 요런 거 진열대에 어떻게 올렸기 때문에 어디 측면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80%는 업무, 그 중에서도 과반수는 한글 과자. 거기서 느낀 바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를 이제 돌이켜보니까 과한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시도가 많았던 건 너무 좋았어요. 그 시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배우고 진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창업을 하고 팀을 어떻게 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뭐가 우선이고 그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되고 고객을 설득시키고 아이디어 전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뭘까 이런 걸 진짜 너무 터득한 게 많아요. 그 시도가 하나하나 다 너무 귀했어요. 우리가 브랜드로서 잘 풀어내지를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력들을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 경기가 좀 좋을 때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경기 좀 안 좋은 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런 굴곡도 좀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진짜 존버가 중요하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식상한 말이고 진부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실험을 하면서 꼭 해내야겠다라는 고집, 그 존버를 끝까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어딘가에는 도달하게 돼 있어요. 좋은 자리든
비교적 안 좋은 자리든 그래도 도달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서를 달 게 필요한 게 뭐냐면 버릴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냥 괜한 열심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초창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진짜 많은 조언과 충고의 피드백 이런 거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 그 고민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된다 라는 강박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도전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헛수고에 헛된 시간에 진짜 내 전화기에 1밖에 안 차 있는 사진들 굳이 찍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험을 할 때 어떤 실험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할 가치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최우선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챙겨야 되는. 그래서 깐깐하게 열심히 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나의 열심한 그런 거를 쏟아붓기에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고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업무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1년 못 살았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한 5% 정도는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거기서 약간 추려봤는데 왜냐면 사실 그렇게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해가지고 못생긴 사진도 많은데 요거는 제 친구랑 야구 경기를 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야구 시즌이니까 이 사진을 선택하긴 했는데 이 사진을 봐도 제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진짜 부끄럽긴 한데 어쨌건 가기는 갔어요. 친구한테 야구 티켓이 2개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야구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같이 갔어요. 야구 경기를 처음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야구 너무너무 좋아한다 라는 인상을 받았고 진짜 미국이랑 문화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고백할 게 있는데 야구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4세생일 때 아빠가 표가 있어가지고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를 한번 보러 갔어요. 펜웨이 파크인데 홈게임인 거잖아요. 동북부 출신 미국인들이 다 레드삭스를 좋아해요. 다른 팀을 좋아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뉴잉글랜드는 그래요. 버몬트도 거기 포함인데 레드삭스 게임을 보러 갔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영광이에요. 90년대 보스턴에서 레드삭스 경기를 보는데 그때 미국 경제 되게 좋을 때였어요. 아빠 회사에서 또 표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자리가 피쉬볼이라고 해서 홈베이스 바로 뒤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피쉬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유리창이 있는데 안에서 되게 시원하게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웨이터들이 돌아다니면서 갖다 주고 약간 좋은 VIP 자리인 거예요. 뭐 미국인들의 로망이 있어요. 막 아빠랑 아들이 부자지간에 야구 보는 시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갔는데 야구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 아이한테 고문이에요. 아이가 진짜 야구를 좋아하면은 모르겠는데 야구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처음 갈 때는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지금 뭐 하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교체를 할 때 기다려야 되고 막 뭐 공이 막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 약간 마스코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그린 몬스터라고 별명을 줬어요. 펜웨이 파크에서는 8세 생일 때 이게 야구구나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게 와 하는 거예요. 이런 마스코트이 피곤하고 힘든데 갑자기 뒤에서 그게 놀리키니까 막 펑펑 울고 그게 트라우마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건 굉장히 오랜만에 이 친구 따라 야구 경기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인데 사람 많고 막 부딪히고 그럴 필요가 있나 했는데 사실 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야구 경기를 뭔가 굳이 봐야 된다는 분위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여기 앉아서 앞을 봐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보고 싶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술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 부르고 그냥 파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야구 문화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굳이 안 하고 싶어도 같이 갈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는 하다라고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미술 작품인데 미술 작품을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시를 할 때마다 저를 불러주시는데 자주 못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한번 갔는데 너무 감탄을 했어요. 진짜 제 친구들 중에서 너무 대단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내 할 일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서
하면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안 보내게 되고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막 자산 같은 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못하게 되니까 약간 인생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기대하지를 못하는 가치가 많이 숨겨져 있다. 이게 약간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약간 같은 맥락인데 제가 친구랑 돌아다니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홈플러스에 갔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형을 팔아요. 근데 인형 중에서 이 친구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chthyosaur인데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룡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파충류인데 돌고래처럼 생긴 파충류 이런 식으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거 보자마자 엄청 동심으로 돌아가고 진짜 사고 싶었는데 안 사긴 했지만 괜한 시간을 보낼 때 갑자기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워낙 생산성에 대한 종교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가 시간이 있으면 세컨드 잡을 떠야 되고 아니면 뭔가에 재테크를 해야 되고 미국 주식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신 놓고 괜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 사실 일이 있었거든요. 강연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좀 맞춰서 거기서 그냥 보자 해서 봤는데 사진 찍고 시간을 보내는데 되게 좋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훑어보니까 아 맞다 그때도 거기 갔었네 하고 역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사진밖에 안 남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5%의 사진밖에 친구랑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하지 않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굳이 만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아니어도 야구는 딱히 보고 싶진 않지만 친구는 보자고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하면서 많이 생긴 그 제2의 습성을 조금 줄여서 다시 피로 돌아가는 그런 걸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한 80%, 친구는 한 5%, 그런데 10% 정도는 이 친구만 찍었어요. 무슨 친구였을까요? 우리 강아지예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저는 이런 사람 아닌데 굉장히 좀 스토이크한 편이거든요. 완전 T예요. 100% T. TTTTTT. 진짜 F가 없어요. 저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기 전에 견주인들이 아 우리 강아지 우리 애기 이러는 걸 보고 아 진짜 왜 저래? 그냥 동물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이 생활하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자꾸 찍게 돼요. 우리 강아지 찰리라고 하거든요. 여아인데 이 친구가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공을 좀 잡고 던지고 잡고 알아서 잡고 던지게 이렇게 노는 팔로 노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공이 어디 밑으로 가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 정도만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봤거든요. 알아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못 하잖아요 뻔히. 근데 거기서 10분 15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베딩턴 테리어인데 한국에서 약간 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길게 길러가지고 이쁘장하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관리가 오히려 힘든 것 같아서 짧게 감는 편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네, 귀여운 친구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영상도 많이 찍는데 사실 요건 옆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요 영상을 켰을 때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일을 하는데 그때 디너 파티를 했었어요. 막 각자 뭐 요리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강아지만 찍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친구들 사진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테니스 공을 강아지한테 주는 거 안 좋은 거래요. 왜냐면 테니스 공의 밖에 있는 털이 되게 까칠까칠하고 거든요. 그게 이제 이빨을 코팅해 놓은 에나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요. 마찰 주면서 그걸 없애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는 이빨 문제 진짜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테니스 공을 안 줘요. 어쨌든 이제 강아지 사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친구보다 강아지 사진 더 많이 찍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반려동물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렇게 내려가요. 뭐 물론 챙기면서 의료 비용이나 이런 거 내야 되니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되게 바쁜 하루,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하루에 집에 갔을 때 있는 반려동물이 같이 있는 시간을 챙기게 되면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같이 쓰다듬고 시간을 한 몇 분 보내면 코르티졸 호르몬이 확확확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동물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찰리한테 되게 고마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보다 식구 같은 느낌? 그래서 극소수의 또 사진이 있어요. 오퍼도 차지를 안 하는 여행 사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첫 번째는 제가 얼마나 사진을 못 찍는지는 약간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본 여행을 갔거든요. 이 사진밖에 안 찍었어요. 이게 그래서 연애가 안 되나 봐요. 되게 한글 과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워낙 한글 과자, 손님, 한국적인 상황에 있어요. 그런 걸 약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면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있는 느낌을 받겠지? 그래서 일본은 제일 빠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동업자랑 같이 일본 여행을 빠르게 갔다 오자 해서 일본에 갔는데, 그때 보니까 마츠야마에 가는 항공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어서 갔는데 와, 진짜 큰 실수였어요. 그게 거기 도착하고 보니까 소도시잖아요.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절반의 인구가 일본 사람, 나머지 절반 인구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해외에 나간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호텔에 가면 다 한국 사람, 식당에 가면 다 한국 사람, 어디 가도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일본은 한국보다 지방 도시에 있던 소멸이 더 심각하기는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건 좀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진짜 관광객, 다 관광객. 중국 사람 없어요. 딱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마츠야마에 시청을 지나갔는데 거기 깃발들이 몇 개 좀 세워졌어요. 거기에 일본말로 뭐라고 써있냐면 부산을 환영합니다, 서울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항공사랑 요 지역이 뭔가 결연을 한 거예요. 한국 관광객을 듬뿍 많이 유치를 하자 하는 타이밍에 딱 우리가 그 초창기에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지금 티났어야 되는데, 원래 마츠야마 공항은 국내용 공항이에요. 원래 국제선이 원래 없어요. 마츠야마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나가고 싶다 그러면 하네다로 가든지 아니면 나리타로 가든지 후쿠오카로 가든지 이렇게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 국내선이 있는 공항에서 국제선 한 터미널 탑승구를 따로 만들어서 한국인 관광객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게 딱 우리가 갈 때였어요. 그리고 11월에 한번 어머니랑 어머니의 남자친구랑 리스본 갔다가 에보라에 갔던 거예요. 에보라가 너무 약간 에볼라처럼 느껴지네요. 포르투갈 말로 에보라인데 되게 좋은 단어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리스본에서 동쪽으로 15분, 1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도시인데, 유네스코 문화 유산 이런 거 등재되어 있는 로마 때부터 엄청 옛날 도시가 있어요. 그 한복판에 로마 사원 같은 거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같이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영상은 중앙광장 브라스 두지라우드인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작은 도시예요. 근데 되게 이쁘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브라질 사람 많은데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고 편하고 예뻐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아요. 여기 식당 하나 갔는데 요건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가 작은 타베르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인 창고 지하 같은 공간에서 지역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에보라시가 알렌테주라는 지방이 이 지방의 음식을 특별히 만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대대 이어서 하시는 거고 엄청 수상을 한 데인데 여기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고민해 볼게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단체도 크게 이제 받긴 받으시는데 여기 로컬들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메뉴가 없어요. 포르투갈식 오마카세 같은 거를 하는 거거든요. 한 13개, 14개 정도의 요리들이 나오는데 미리 알 수는 없고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무슨 치즈에 무슨 고기에 무슨 숙성에 무슨 와인에, 그것도 와인도 오마카세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일 좋았던 거를 영상으로 찍은 거 있어요. 물론 고기들이 다 너무 맛있었는데 페이스트리거든요. 포르투갈에서 되게 신기한 페이스트리들이 많아요. 페이스트리 안에 양치즈 부드러운 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크림치즈를 약간 풀어서 거품 많이 가볍게 만들면 그 정도의 식감이 되는 양젓으로 만든 치즈예요. 먹으면 약간
이건 어떤 친구들은 너무 쉬워요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상큼한 맛이 나는 치즈예요. 그거를 페이스트리 안에 넣은 거예요. 치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포르투갈에 호박이 있어요. 그 호박을 낸 잼이 있단 말이죠. 그 잼을 같이 넣어서 구웠는데 와, 그게 시다고 할 정도의 상큼한 맛이 나는 되게 가벼운 크리미한 그거에 꿀만큼 달달한 호박 맛이 도는 게 있죠.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기. 근데 문제가 오마카세라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좋은 순간이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요런 건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게 확실하게 뼈로 느껴지는데 왜 이거를 까먹고 살고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가족이랑 친구랑 여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훨씬 더 많은 사진들 뭐 영상들이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쓸데없는 어디 백화점에 뭐 이런 팝업이 있었네, 이런 제품이 있었네, 업무 과정에서 뭐 한글 과자 연구를 할 때 찍었던 사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년의 사진과 영상을 돌이켜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성사가 있었고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너무 맞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힘을 쏟아붓는 그거가 뭔가 안 바뀔 것 같은데 워낙 요즘에 AI가 많이 나왔고 협업 툴이라고 하나? 한국말로? 우리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1년을 살면서 저는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거를 열심히 해내기보다는 인생의 낙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굳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기록을 남기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진을 찍지 말아야지 라는 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싫어도 난 충전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혼자 있어야 될 것 같다 강아지랑 같이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싶을 때 괜히 나가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38세가 되기 전에는 사진에 있는 비율이 업무에 있어서 80%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40 되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를 좀 개선시켜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더 많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타일러가 1년 동안에 어떤 사진이랑 영상을 찍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일편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다른 콘텐츠랑 많이 다른데 여러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너무 준비하고 어떤 사진을 다 보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실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실지도 궁금한데 일기를 쓰시는지 데이터를 남기는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지 뭐 AI한테 말을 하면서 그거를 분석하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그런 걸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면서 내년에 좀 다르게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년의 영상이랑 사진을 보면서 너무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아지랑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좋지만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진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괜한 시간이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해도 그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이 사실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정말 알찬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타일러 볼까요? 바이바이.